안녕하세요. 여행 1cm 김연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저의 여행 소식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덕수궁으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역사 이야기가 함께 진행될 거라는 거 이미 눈치채셨죠? 눈치채신 그대들은 욕심쟁이 우후후.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차태현이 부릅니다. 2차선 다리. 다리 위에 마지막 이별은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와 왜 잡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 거닐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 강물을 보아도 아무 말 없이 흘러만 가고 나만 홀로 서 있네.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만 하고 있어. 무거운 발걸음 저 다리를 건너서서 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면 찾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 이 차선 다리 위 끝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도 멀리 다리를 건너서서 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면 찾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 이 차선 다리 위 끝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은 덕수궁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덕수궁의 역사를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덕수궁을 연인과 걸으면 헤어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 말들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자리에 대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러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이 길을 지난 데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고, 돌담길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데서 유래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온전히 연결돼 있던 덕수궁 돌담길이 끊어질 위기를 맞은 것은 1883년 4월 영국 대사관이 덕수궁에 맞닿은 땅을 사들이면서인데요. 이후에 1959년 영국 대사관이 대사관 후문에서 주한민국 대사관저로 가는 길목을 철문으로 막았고, 대사관 땅처럼 쓰기 시작하면서 돌담길 전체 1.1km 가운데 170m가 끊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 길은 과거에 고종과 순종이 궁중에 제례를 지내며 궁궐을 한 바퀴 돌 때 지나던 길이었답니다. 지난 59년 동안 끊어진 덕수궁 돌담길이 2018년 12월에 전면 개방됐어요.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그동안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을 시민품으로 되돌리고자 2014년부터 영국 대사관과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돌담길 1.1km 전체 구간을 전면 개방했다고 했죠. 그동안 막혀있던 170m 가운데 100m 구간은 2017년 8월 먼저 개방했고 2018년에 나머지 70m도 추가 개방한 것이랍니다. 이에 따라서 덕수궁 대안문부터 시작해 미국 대사관저, 영국 대사관 후문과 정문, 세종대로까지 이어지는 돌담길 경로가 모두 이어지게 된 거죠.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광화문 연가, 지영선도 부릅니다. 가슴앓이. 듣고 오실게요.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밤별일이 내려와 창문 틈에 머물고 너의 맘이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예전부터 내 곁에 있는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터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던 임진왜란 전에는 우리나라에 궁궐이 몇 개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4개가 있었어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이렇게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어요.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피난을 갔는데 궁궐이 모두 불타버려서 살 곳이 없었던 선조는 왕족들의 집들 중에 하나를 빌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창덕궁을 복원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창덕궁이 다 복원되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 창덕궁 복원할 때까지 살던 집, 즉 왕족의 집을 빌려 살았던 그 집을 경운궁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덕수궁이죠. 경운궁은 경사경자에 옮길 운자, 집궁자 해서 기쁘고 좋은 일들을 옮겨놓은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름만 보면 참 너무 좋은 기운을 가진 것 같죠? 그런데 이름처럼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건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광해군의 계모가 인조대비죠? 폐위되어서 이곳에서 갇혀 지냈고 광해군의 조카 인조가 이곳에서 광해군에게 임금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고 인조 반정이라고 하죠. 인조 반정 이후 경운궁은 역사의 중심에서 물러나 그로부터 200여 년 후 경운궁은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SG 워너비 가시리와 조수미 나 가거든 우리 노래를 듣고 좀 더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람 부는 길목에서 그댈 기다립니다. 나를 떠나버린 그날의 기억처럼 작은 발자국 소리에 놀란 가슴을 오늘도 한숨만 쉬네요. 어제 가신 님 돌아올 생각이 없는지 불러봐도 메아리만 돌아오네요. 라라라라라라 홀로 슬피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오는구나. 가슴이 쉬도록 그대 이름 부르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매일 밤하늘의 달빛만 바라만 봅니다. 내님 어디에 있는지 비춰줄까봐 사랑한다 사랑한다 못다 했던 말 이제서야 불러보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마음은 바람 소리에 또 그대인 것 같아서 라라라라라라 홀로 슬피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오는구나. 가슴이 쉬도록 그대 이름 부르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세월 가면 그대 잊을 수 있으려나. 눈을 감아야 잊을 수 있나. 하염없이 울던 새마저 날 떠나버리고 나만 홀로 이렇게 슬피우는구나. 그리움을 가슴에 안은 채 살아가겠지. 우린 서로 남이 되었으니 라라라라라라 홀로 슬피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오는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난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 나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흩어진 노을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면 그땐 웃어질까요 이 마음 그리운 옛 이유로. 저기 홀로 산 별 하나 나의 외로움을 아는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밤새 그 자리에만.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 내 슬픔까지도 사랑하기. 부디 많은 날 나가고 슬퍼하느니 내 슬픔 속에도 행복했다. 믿게 해. 명성황후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보는 내내 마음 졸이기도 하고 슬프고
원통하고 뭐 그러했던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종의 부인 민비가 경복궁 안에서 일본 놈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이때 고종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 외교관이 머무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 아간파천. 그리고 그 이후 1년 뒤에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서 황제가 있는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해서 먼저 하늘에 알리기 위해 원구단을 세웠고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황제의 궁궐로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 황제의 궁궐이 바로 경운궁이죠. 그 경운궁에는 석조전, 함령전 등이 세워지고 여러 전각이 세워졌고요. 크기는 현재 크기 아마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1907년 고종은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퇴위당하죠. 경운궁은 황제의 황궁으로서의 힘을 잃습니다.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내쫓고 고종의 아들 순종을 황제 자리에 앉혀서 순종 황제는 창덕궁에서 살게 되고 고종은 경운궁에서 살게 되죠. 이때 순종 황제는 아버지 고종이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뜻을 담은 덕수로울 덕자에 목숨 숫자. 그래서 덕수라는 궁후를 지어 올려 이렇게 고종의 궁후인 덕수를 따서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거죠. 즉 덕수궁은 고종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니까. 하지만 일제는 고종 황제를 덕수 전하로, 순종 황제를 창덕궁 전하로 격을 낮추어 불렀어요. 황제의 호칭은 폐하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래로 낮추어 전하로 낮추어 불렀거든요. 결국 덕수궁은 순종이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지어 올렸으나 일제는 왜곡하고 멸시해서 본래 좋은 뜻을 잃고 만 거죠. 1919년 1월 고종이 돌아가신 이후에 덕수궁은 순환을 더 겪게 됩니다. 일제는 궁궐이 아닌 공원으로 만들었고 여러 정각을 헐어버린 거죠. 아, 이런 역사는 참 슬퍼서 목이 메입니다. 마야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언제 가셨는데 혹시나 한입 두고 가시는 문 바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이는 바람 소리 남겨놓고 항상한 바지 위에 그 잎새는 아닌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져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져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덕수궁에는 황후의 친전이 없답니다. 대신 황후의 침전을 대신하여 명성황후의 신주를 모신 경우전을 세웠죠. 경우전은 1904년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덕궁전이 자리 잡았는데요. 덕궁전은 외국 사신을 접견할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외관은 전통식이지만 내부는 서양식으로 꾸며졌답니다. 덕수궁의 정문은 남쪽의 인화문인데 궁이 넓어지면서 인화문은 정문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경운궁의 동쪽 문이었던 대안문이 정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안문의 처음 이름은 대안문, 크게 편안하다라는 뜻인데요. 1904년에 경운궁에 큰 불이 나서 모두 불에 탔을 때 다시 지으면서 간판의 이름에 오타가 나서 대한문이라고 했죠. 진짜 이름 대안문의 위치는 지금과는 달랐어요. 서울 광장 쪽으로 더 나아가 있었는데 1968년 도로를 넓히면서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던 대안문은
33m 정도 뒤로 물러서게 돼서 지금의 위치에 서 있게 된 거죠. 궁궐 안에 들어서면 바로 다리가 있는데 금천교라고 부르죠. 금천교를 지나면 궁궐의 영역인 거고 궁에 들어온 신하들이 임금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했죠. 금천교에서 나쁜 마음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임금님을 만나야 했기에 모든 궁궐 안에 들어서면 바로 입구에는 금천교가 있다라는 사실. 함압이라는 비석이 있어요. 궁궐 문 앞이나 묘지 입구에 세워두었는데 이 앞을 지날 때는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타고 가던 말이나 가마에서 내리라는 뜻이랍니다. 경운궁의 함압이는 대한문 밖에 있었는데 대한문 앞 길을 넓힌다고 대한문도 옮기면서 그때 함압이도 대한문 안 여기로 옮겼어요. 경운궁에서 중심 건물은 중화전이에요. 중화전에 들어가려면 중화문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중화문 앞에 계단이 있는데 이것을 답도라고 하고 답도는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길이죠. 이 답도에는 아주 중요한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으로 용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종이 당당하게 사용했답니다. 답도에 용을 새긴 거죠. 여기 경운궁은 황제의 궁이라는 뜻인데 궁궐 중에 답도에 용이 새겨진 것은 덕수궁의 답도가 유일하답니다. 그럼 경복궁의 답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경복궁의 답도는 봉황이랍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경복궁으로 여행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센스 부탁드리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신승훈의 불꽃처럼 아름답게. 조금만 더 그렇게 모든 순간 그대를 찾고 바랬던 하루였어. 그립단 마음 모여 그대 얼굴 하나만 들고 그곳에 떠 있는 너를 본다. We share the light, the shine, the tears. 잊혀질 수 없는 기억들, 그리운 모든 날. You are my shining ending, 눈처럼 아름답게 그대와 난 그 끝에서 늘 이렇게 웃고 있길. You are my shining ending, 내 모든 기억 끝에 그대라는 이름 그 하나만 남고 모두 잊어도 돼. 괜찮아요, 그거면 되죠. 이 자리에서 그대가 있던 이 하늘 바람 모두 볼 수 있다면 나의 발걸음을 옮겨 그곳에 닿지 못해도 We share the light, the shine, the tears. 잊혀질 수 없는 기억들, 그리운 모든 날. You
잊어도 돼 잊어도 돼 You are my shining ending 내 모든 기억 그땐 그대라는 그 이름만 남길 중화전 답도에 용 문양을 새기고 창호를 황금색으로 칠하여 황제국의 위용을 갖추었는데요. 1902년 지었을 때 중층이었지만 1904년 화재를 겪고 1905년 다시 지으면서 단층으로 축소되었답니다. 중화문 남쪽 중화문을 둘러싸고 사방에 행각을 둘렀는데 일제강점기 이후 주변 행각과 전각이 헐리고 정원이 생기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거죠. 중화문을 지나서 보이는 부시는 단청 밑에 있는 철망을 말하는데요.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나라 사찰에도 이런 철망을 둘러 놓았더라고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도 사찰을 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런 철망을 둘러 놓았어요. 또 그 잡상이라는 게 있는데 잡상은 건물에 사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죠. 혹시 그 옛날 영화라던가 아니면 드라마에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런 잡상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사람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그리고 단청에 그려진 무늬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박석이라고 아세요? 박석이라는 것은 신하들이 신는 신발 바닥이 미끄럽거든요. 걷다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신하들이 오래 서 있을 때서 임금이나 신하들의 눈부심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울퉁불퉁하게 한 그 돌로 된 바닥, 또 그 넘어지지 않게 신경 써서 아래를 보고 걷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아놓은 거랍니다. 그 임금님 입장에서 보면 그 바닥을 이렇게 보고 걸어가는 그 신하의 모습이 그 임금을 위해서 이렇게 조아리는 모습으로도 보이니까 일석이조 아니었을까 싶어요. 덕수궁의 석조전을 또 빼놓을 수는 없죠. 석조전은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에 건립을 계획하면서 1910년에 준공하였는데요. 엄격한 비례와 좌우대칭이 돋보이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내부에 접견실, 대식당, 침실과 서재 등을 갖춘 근대 건축물입니다. 석조전은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훼손되었지만 2014년에 1910년 준공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면서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하였죠. 황실 가족의 사적 공간이던 2층은 황실에 대한 소개와 고종과 영친왕에 관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황제 침실, 황제 서재, 황후 거실, 황후 침실, 화장실과 욕실을 재현하였어요. 1층에는 접견실, 대식당 등 황실의 공적 공간으로 대한제국의 정치, 외교, 의례 등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였으며 중앙홀, 귀빈 대기실, 접견실, 대식당, 소식당 등을 재현하였어요. 시종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지층에는 대한제국의 근대적 개혁과 신문물의 도입, 덕수궁 주변 지역을 소개하고 석조전 복원 기록을 담았어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덕수궁에 가실 생각이시라면 석조전을 예약해서 가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석조전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 변기라던가 욕조라던가 그 황제의 사적 공간의 그 침실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면 지금과 좀 많이 비슷하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또한 그 30분 간격으로 해설을 들을 수 있는데 예약이 필수랍니다.
석조전 안에서 황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란 걸 알기에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해설도 들어보시고 뒤따라오면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뒤따라오셔서 저도 좀 약간 긴장을 하고 석조전 그 관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때를 보니까 중국의 광개토 대왕릉비를 제가 갔었거든요. 그곳에서는 그 광개토 대왕릉비가 엄청 크잖아요. 그 유리 이렇게 그 공간으로 이렇게 안쪽에 만들어 놨는데 공안이 그걸 지키고 있어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쫓겨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석조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고 문화재니까. 오늘도 김연아의 여행 1cm는 설명충이 되고 말았네요. 세종 사람들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소재로 여행 2cm로 다시 만나요. 원필 행운을 빌어줘.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운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말